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고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만주족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그녀의 가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이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기록들, 청나라 황실의 신라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 고려와 금나라의 혼인 동맹 기록, 그리고 한국인과 만주족의 DNA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그녀의 연구가 폭로한 진실, 그리고 이를 숨기려는 세력들의 필사적인 움직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리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역사학과 2학년생이에요. 오늘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햇살이 가득한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수십 명의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는데 손에는 땀이 배어나고 있었어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제 조상들은 한국과 깊은 혈연 관계가 있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이 얼어붙더라고요. 중국 유학생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토마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만주족? 그게 뭐야? 한국인도 아니고. 대체 뭘 자랑하는 거지?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이야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할아버지 서재의 구석진 책상, 그곳에 낡은 서랍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항상 주변을 살피시더니 그 서랍에서 오래된 족보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노란 종이에 먹물로 쓰인 글자들이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었죠. 소피야, 우리는 한족이 아니란다. 우리는 아이신교로의 왕족 혈통이야. 청나라 황실과 이어진 집안이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가락이 족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린 제게는 그저 신기한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죠. 하지만 학교에서 역사 시간마다 의문이 생겼어요. 선생님은 청나라를 때로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가르치다가 또 어떤 때는 만주족 침략자라고 부르셨거든요. 중학교 역사 시간에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청나라가 침략자라면서 어떻게 동시에 중국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나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죠. 역사는 정해진 대로 배우는 거야. 특히 내 가문에 대한 소문이 있으니 조심해. 그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족보와 사진들을 더 깊숙이 숨기셨어요. 문화대혁명 때 우리 가문은 큰 고통을 겪었단다. 만주족 출신, 특히 왕족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았어. 우리의 정체성은 비밀로 해야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비밀이 제 삶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론토로 유학을 왔어요. 그때서야 진짜 자유라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탐구하는 것이 장려되는 환경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제 본명인 예나라 메일린이 아닌 소피리로 살아가며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 지연이를 만났는데 그녀가 어느 날 제게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소피,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대장금이라고 조선시대 궁중 이야기야. 관심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몇 회 보다 보니 이상하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 의복과 모자, 특히 왕과 신하들이 쓰던 둥근 모양의 모자가 할아버지 서재에 걸려있던 사진 속 모자와 거의 같았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부터 더 많은 한국 역사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몽, 대조영, 태왕사신기. 고구려와 발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뿌리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발해는 만주 지역에 세워진 나라였잖아. 그리고 고구려의 계승자였고 드라마 속 사람들의 옷차림과 생활 모습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만주족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이에 정말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한국 드라마를 넘어 역사책으로 관심이 옮겨갔어요.
토론토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있었죠. 내 정체성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강의실에서 제 발표는 이런 여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디어 제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토론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그곳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달빛이 내리쬐고 도서관 안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만주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모든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이거야. 드디어 찾았다. 먼지 쌓인 고문원 서가에서 17세기 초에 제작된 만주 지역 지도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 지도에는 현재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지금의 북한과 만주 지역에 걸쳐 있었고 발해 역시 만주 지역의 중심을 둔 왕국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영토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아시아 역사 교수님께 이 발견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오웬 레티모어의 만주의 내부와 외부를 읽어보세요. 당신이 찾는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만주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한족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명권이었다는 주장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는 오랫동안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호기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정복했음에도 왜 그대로 존속시켰을까? 다른 지역들은 직접 통치했는데 조선만은 독립국으로 남겨둔 이유가 뭘까? 우연히 조선왕조실록 영문 번역본을 발견했을 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병자호란 이후의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죠. 이 기록들 속에서 청나라와 조선 왕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만주족과 한국인 사이에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학기 논문 주제를 고민하다가 금나라와 고려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금나라는 12세기 초 여진족이 세운 왕조로 북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북부를 지배했어요. 같은 시기 한반도에는 고려 왕조가 있었죠. 이 두 왕조의 관계가 제 연구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영문 번역본을 뒤지던 중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고려 인종 때 금나라 태자와 고려 공주의 혼인이 논의되었다. 자료실에서 무릎을 탁 치며 외쳤어요. 왕실 간 혼인 동맹이라니. 이건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밀접한 유대를 의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고려와 금나라는 활발한 문화 교류를 했고 사신들이 끊임없이 오갔다는 기록들이 있었죠. 심지어 금나라의 문화와 제도 중 일부는 고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언어적 유사성이었습니다. 여진족의 언어와 고구려, 그리고 고대 한국어 사이에는 문법적, 어휘적 유사성이 있다는 언어학 논문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증거일까? 토론토 도서관에 있던 오래된 만주어 사전에는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여러 표시되어 있었어요. 만주어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마와 한국어의 아버지, 만주어이. 애매와 한국어의 어머니가 의문론적으로 유사했거든요. 또한 금나라와 고려의 복식 문화에서도 유사점이 많았어요. 관모의 형태, 소매가 넓은 예복의 스타일, 심지어 신발의 디자인까지 닮아 있었죠.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며 가슴이 설레고 있었어요. 만주족의 조상과 고려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현대 한국인과 만주족이 멀리 떨어진 친척 관계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며 가슴이 설레고 있었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느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세미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발표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도 여럿 보이고 토마스도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만주족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가 찾은 모든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었어요. 금나라와 고려의 혼인 동맹 기록, 언어적 유사성, 복식 문화의 공통점, 그리고 청나라 황실과 신라 왕족의 혈연 관계까지. 만주어로 아마는 아버지, 에메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의 아버지, 어머니와 얼마나 비슷한지 들어보세요. 녹음된 만주어 발음을 들려주자 강의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죠.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일부는 불편함도 보이고 있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던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 그리고 만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역사 도둑질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있었고 토마스도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한국 편 만드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진실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가와 지지의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시선도 느끼고 있었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피, 경찰이 다녀갔어. 내가 해외에서 민족 분열 활동을 한다고.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내 대학 강의도 갑자기 취소됐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학문적 탐구가 어떻게 부모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 후 부모님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친척 집에 잠시 머물러.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그 후로 사흘 동안 연락이 두절됐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었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토론토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 씨, 귀하의 부모님이 현재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내부에 계십니다. 안전하시니 걱정 마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대사관까지 가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상 전화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방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낯선 이메일 주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만주족 분리주의 활동을 즉시 중단하시오. 당신의 행동은 국가안보법 위반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어로 작성된 이 메시지에는 제 기숙사 건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오늘 찍은 것이 분명했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왕 교수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정부의 협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보안팀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주고 있었고 법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제 케이스를 맡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제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고 토론토 대학교 학생회는 우리는 소피리와 함께합니다. 포스터를 캠퍼스 곳곳에 붙이고 있었죠. 총장님까지 공식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는 우리 대학의 핵심 가치라며 지지를 표명해 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만주족 후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낸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만주어를 쓰셨지만 나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당신의 활동 덕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만주족 3세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메일함은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같은 단체들이 학문의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
표현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토마스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피,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내 연구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놀라고 있었어요. 가장 비웃었던 사람이 이제 관심을 보이다니. 물론이지, 토마스. 같이 보자. 우리는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토마스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진지하게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죠. 이 언어적 유사성은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왕실 간 혼인 동맹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있어? 이런 질문들은 제 연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새 토론하며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2달의 외교적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부모님께서 캐나다 망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닿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계 각지의 만주족 후손들, 학자들, 그리고 인권단체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려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만주족 후손들, 학자들, 그리고 인권단체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려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거치면서 새로운 결심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어요. 로건 국제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했던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입국장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확연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소피, 우리 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흐느끼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이고 계셨고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아버지는 작은 목재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소피야, 이건 내 증조 할아버지의 비밀 상자란다. 급하게 챙기다 보니 많은 것을 두고 왔지만 이것만큼은 가져와야 했어. 상자 안에는 낡은 만주어 문서들과 가족 사진, 그리고 오래된 부적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펼쳐보니 예나라 가문의 족보와 청나라 관직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몰래 지켜온 역사란다. 문화대혁명 때 불태워야 했지만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몰래 보관하셨지. 그 순간 저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정체성 탐구를 넘어 사라져가는 만주족. 역사와 문화를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학과 왕 교수님의 도움으로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만주어 문서와 유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었죠.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세계 각지에서 자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귀중한 자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작업이 아니에요. 사라져가는 한민족의 목소리를 되찾는 일이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워져 왔는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가장 보람찬 일은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족 청년들과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지난달에는 최초로 글로벌 만주족 청년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부모님은 토론토 근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대학에서 중국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만주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제 프로젝트를 돕고 계셨어요. 내가 시작한 일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단다. 때로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곤 했지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만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토론토 캠퍼스를 걸으며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4년 전 중국에서 온 수줍은 유학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디렉터이자 활동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 제안을 받았어요.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며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캠퍼스 계단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새로운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끝없이 써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잊혀진 진실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단순한 국경선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과 만주의 역사적 연결고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복잡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아시아의 역사가 얼마나 서로 얽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믿어왔던 서사 너머에는 더 풍요로운 문화적 교류와 혈연적 유대가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실은 더 넓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진실을 숨기지 않는 용기.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수많은 이야기들의 총합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